달라진 2028학년도 대입에 꼭 맞는 과목 선택 가이드. 안녕하세요. 분당입시 이경화입니다. 네, 김지한입니다.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 설명회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특히 이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능도 바뀌고 고교학점제도 도입이 됐고 이전에 선배들이 좋다고 하는 과목이랑 과목면도 막 조금씩 달라졌고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던지고 선생님이 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1의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요. 지금 네. 고1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부담되는데요, 갑자기?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워낙에 분당 지역도 자연 계열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화학 그러니까 이제 원이 없어지고 이렇게 물화생지로 이제 과목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야타코가 2학년 1학기에 이 네 과목을 다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이게 야타코만은 아니에요. 제가 분당이 다수의 학교들이 네, 그렇게 하죠. 18개 학교를 봤는데 많은 학교들이 4개를 다 넣으셨더라고요. 지금 고2 학생들까지는 물화생지 원 과목에서 적어도 3과목 정도는 들어라. 자연계열이면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학 중점 학교들 같은 경우는 4개를 다 들어야 됐고 이런 상황에서 한 학기에 그것도 한 학기에 끝나는 집중 이수지의 상황에서 이 4과목을 다 들어야 되면 부담이 너무 큰데 이거 다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그 2028 수능 네. 예시 문항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애들한테 가이드를 했던 건 사탐과 가탐을 적절히 섞어서 들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예시 문항을 보고 저희가 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의 편제표를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나가도 되는 거죠? 네네네네. 다 지금 수정 기간이에요. 네네. 그렇게 돼서 하고 있는 게 그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네. 다루겠지만 일단 사탐이든 과탐이든 일반 선택에 있는 과목들 과학 4개, 뭐 사회 5개 네네. 이런 것들을 웬만큼은 다 들어야지만 수능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 예시문항이 나왔는데 결국은 과학 과목 일반 선택의 4과목과 그다음에 사회 일반 선택 5과목을 다 들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예시가 되었다. 그 중에서 뭐 과탐은 화학을 메인으로 좀 쓰는 문항들이 많았고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사회 문화랑 한국 지리랑 그다음에 윤리 교과목을 기반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차이 말고는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지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로 예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저 같은 경우에 일반 선택의 과목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라. 웬만하면 다 들어라. 그건 자연계열이면 한 학기에 4과목이 있으면 물론 이제 예, 교정이 들어가는 곳도 있겠지만 일단 4과목이 들어있으면 다 들어라. 지금 그 얘기신 건데요. 일반 선택 수준은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네. 선택 수준은 다 들어라. 네. 네, 점점점. 사회와 과학은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여쭤봐야지 하면서도 선생님이 또 이 얘기를 라고 하시겠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기하는 필수로 선택해야 할까요? 기하. 아까 전 타임에서 우리가 네. 녹화를 하면서 얘기했던 4개교 공동 연구 결과 발표에서 보게 되면 모집 단위별로 4개 교에서 그 어떤 과목을 권장 이수 그리고 적극 이수 이 과목으로 분류를 해서 안내가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종합해 보면 자연 계열한테는 미적과 확률과 통계는 필수였다. 그렇지만 기하는 특정한 모집 단위를 생각하는 경우는 또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수리나 컴퓨터 관련된 곳이라든가 아니면 수리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높은 공대들 있잖아요. 네네. 전기 뭐 이런 전기, 쪽에 가든 전자정보. 네 그리고 약학까지 해서 거기는 기하를 좀 선택하는 것들을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하는 모두 다는 아니지만 모집 단위에서 그러니까 핵심 권장 과목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곳들이 있으니 그런 경우엔 듣는 게 좋겠다. 네. 세 번째는 좀 연결돼요. 대학에 권장 이수 과목이 있다는데 이거 권장 이수 과목 꼭 들어야 되나요?
꼭 그거 들어야죠. 또 그 네. 공동 연구 과정에 네. 추가 설문한 게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게 되면 과목별 이수사항을 어떻게 평가하는 게 나을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설문을 한 게 있었거든요. 네, 네. 교과 이수 상황과 관련돼서 대입 평가 반영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네. 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의 서류 평가에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대부분 이수를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네. 아니면 전부 이수를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에서 대부분 이수가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거든요. 의외네요. 네네. 전부 이수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부 이수는 또 부정적인 평가로 들어갔어요. 지금도 권장 이수 과목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가게 되면 이런 것들 다 이수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그걸 100% 이수하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이수하지 못할 상황도 있는데 전부 이수 안 하면 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애들은 다 떨어뜨려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개설돼 있으면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들으는 게 유리하지만 어떠한 결정적인 이유에 의해서 못 듣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절대 탈락 요건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수의 연계성 아니면 과목 간의 위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듣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대학들에서 권장 이수 과목, 뭐 핵심 권장 이수 과목, 뭐 말들은 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이런 모집 단위에 들어오려면 이런 과목들은 좀 들어라라고 지금 각 대학들에서 막 발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권장 과목인데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부담감을 갖지만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될 게 우리 학교에 이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라는 걸 봐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과목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른 과목이랑 더 우선순위에 있는 과목을 놓치지는 않는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이걸 다 듣지 않아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할 필요가 맞아요. 없다는 거죠. 네네. 네. 전부 이수가 아니라 네. 대부분 이수를 그러니까 방점에 찍고 있다. 네, 그러니까 대학 측에서도 100% 이수한 애를 뽑겠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상황에서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이수를 했으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선 2028을 생각하면서 단과대학 수준으로 권장 이수 과목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개 정도의 학교는 여전히 학과 단위로 권장 이수 과목을 발표하더라고요. 그 학교가 경희대랑 동국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 학교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그래도 본인들이 목표한 대학이 있으면 일단 권장 과목이 있는지 그다음에 핵심 과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보고 선택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